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개발자의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독자님 중 한 분이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이 왜 취업하기가 유리한지, 일본의 개발자 취업 시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저번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저번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 영상을 카드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일본의 개발자 취업 시장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의 노동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는 건 요즘 중학생들도 아는 내용이죠. 안 그래도 결혼하는 커플이 적기도 한데 이혼율도 높고 아이도 안 가지니 20, 30대 젊은 층 노동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개발자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니 사업을 이어나가야 할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자를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재직률을 높일 수 있는지 에이전트들이 일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필요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개발자들도 워낙 이직을 자주 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는 반증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고령화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고령사회 백서라는 레포트를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요. 2023년 내각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495만 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3,624명으로 전체 인구의 29%입니다. 그리고 이 고령화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오는 2070년에는 2.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살짝 오버해서 표현하면 2070년에는 길 가는 사람 랜덤으로 3사람 붙잡으면 그중 한 사람은 65세 이상이라는 뜻인데요. 아직 2070년도면 40년도 더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남은 40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본은 정년 이후에도 취업을 하는 노년층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2023년에 발표한 65세 이상 취업률을 보면 2022년은 2021년과 비교해서 취업률이 무려 6.3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생각 안 드시나요? 일본의 노년층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일본이 아무리 고령화되어 간다고 해도 개발자 시장이 호황이라면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개발자하면 되잖아요. 내수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수요가 많은 걸까요? 실제로 일본의 정부기관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2023년 인구조사에서 20대에서 30대까지의 인구수는 3,245만 6,000명이에요. 일본의 총 인구에 비하면 많이 적은 숫자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74만 명과 비교하면 일본은 20세에서 39세까지의 인구수가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약 6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발자 공급이 부족할까요? 이유는 바로 개발자직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에이전트인 두다에서 올해 1월 15일에 발표한 직종별 잔업시간을 보면 일반 사무직의 평균 잔업시간은 10.6시간이에요. 생각보다 잔업을 많이 안 하는 축에 속하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도에 따라 잔업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의 세로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연령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표에 있는 각 숫자들은 잔업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 연령대에서 잔업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는 20대에서 50대를 통틀어서 잔업시간이 24시간이 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2019년 4월 하타라키카타 카이카크, 즉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법으로 인해 일본의 모든 노동자들의 최대 잔업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 회사가 잔업을 시킬 경우 벌금과 함께 페널티가 주어지는 등 노동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됐어요. 참고로 페널티라 하면 세무조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페널티예요.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요. 일본이 얼마나 작정하고 바꾸려고 했냐면 이 법안 때문에 특설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의 개발직의 잔업시간은 어떨까요? 일본의 민간 기업인 DMM에서 조사한 개발자별 평균 잔업시간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웹 개발자의 평균 잔업시간은 24.9시간이고 보안 개발자의 평균 잔업시간은 20.3시간, 서버 개발자의 평균 잔업시간은 25.1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 개발자의 잔업시간이 다른 엔지니어와 비교하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일본의 일반 사무직에 비하면 웹 개발자의 평균 잔업시간은 약 2.5배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도 개발직에 대한 공급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잔업이 많은 직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개발직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기관에서는 올해 2024년 2월 21일 직종별 취업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문직 종사자 수는 1286만 명으로 조사 대상 6747만 명 대비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 전문직 종사자에는 웹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의료,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고 있기에 전체 대비 웹 개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런 이유로 일본은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개발자를 많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은 1983년 유학생 수용 10만 명 계획을 세웠고 2003년도에 목표에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2008년도에 유학생 수용 30만 명 계획을 또 세웠는데요. 일본 학생 지원기구 자수에 의하면 2008년도에 새롭게 다시 세운 유학생 수용 30만 명 계획은 2019년 5월 31만 2214명으로 목표에 달성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일본의 교육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을 일본에서의 취업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느리지만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출입국 관리청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 유학생이 일본 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28,974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하면 약 3배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부가 노력해도 부족한 게 일본의 노동력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할수록 시장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책은 항상 시장을 뒤따라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대형 에이전트 두다에서 올해 2024년 2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IT 업종의 종사자들의 전직 후 연수입이 올랐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게 연수입이 올라간 업종이 보안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점이에요. 특히 보안 엔지니어는 연수입이 무려 67만엔,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2월 6일 시점 환율로 우리나라 돈 약 592만엔 정도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참고로 웹 개발자의 연수입은 평균 32만엔, 우리나라 돈 약 283만 원이 늘었습니다. 단 혹시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는 평균 숫자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은 IT 업종이어도 연수입 증가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AI 산업의 확장으로 수요와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당분간은 외국인 개발자를 많이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용 분야는 확장되어 가겠지만 동시에 더 전문화된 인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보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본 취업으로 커리어업을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개발자 취업 시장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최신 데이터와 함께 풀어나가는데요. 이번 영상이 앞으로 일본의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꿈꾸는 개발자라는 채널을 운영한 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채널을 운영하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받을 때 너무 좋고 힘이 나더라고요. 이건 사실 이번 영상과 살짝 주제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형 채널에 비해서 꿈꾸는 개발자는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이 채널을 보고 용기를 얻고 꿈을 꾸는 개발자님들이 계시기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개발자의 현실,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채널이 성장함과 동시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답글을 못 달고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써주신 댓글 한 분도 빼먹지 않고 다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릴게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Q&A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멘트가 조금 길어지게 됐는데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